일단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의혹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찰도 지난 금요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특검에 앞서서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 나름대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명의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여기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를 한 목록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까지 기록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만 있을 뿐 누가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해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한 그 시기하고 지금 맞물려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의라고 했지만 그 명의는 실제 지금 얘기 나오는 전재수 의원, 윤영호 본부장, 임종석 의원이 전 의원이 직접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저분들이 명의로 이제 만든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일 겁니다. 따라서 직접 저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봄이 좀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10번이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또는 20번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시기가 통일교 입장에서는요. 한일 해저 터널이 굉장히 중점 사업이던 시기입니다.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한일 해저 터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전에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선대 본부장을 또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할 때 전재수 장관이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사업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또 전재수 의원 측에서도 줄곧 해저 터널을 반대해 왔다는 입장을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을 로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또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전재수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는데 일단은 저 정도까지 통화 기록, 문자 기록까지 나왔으면 경찰 수사가 더 속도를 내서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금까지 통일교와 관련돼서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모른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단독으로 낸 내용은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통화 기록 자체의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 드루킹 의혹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는 건 자기 어떤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전재수 의원이 지금 가장 특정해 있어요. 어떤 걸 그러니까 얼마나 줬는지의 액수가 특정돼 있고 어떤 걸 줬는지의 시계 브랜드가 특정돼 있고 대가가 특정돼 있어요.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거.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책 500권을 윤영호 씨가 있는 단체에서 사줬다라는 기록까지 나오니까 전재수 의원으로서는 지금 대단히 불리한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그 시계 액수 1,000만 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 측에서도 또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도 이건 지금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 문자 수발신 또 통화 내역이 나온다고 했다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을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그러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보좌진이라든가 선거 기간 중에는 다른 이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통화의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전재수 의원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한일 해저턴을 관련해서 그러한 로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질 않았어요. 여전히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뭐 문자 메시지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을 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을 통한 통일교의 로비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수사기관의 그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게요. 아주 짧게. 예. 한일 해저터널 반대해왔다는 입장을 쭉 줄곧 유지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관계 없을 거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의원이 한 안건에서 반대를 하면요,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하냐? 반대한 것을 찬성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한 것을 적당히 반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재수 장관을 찾아가서 한일 해저터널 반대해달라는 것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그 당시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입장이 반대하는 수위가 낮아졌는지 아니면 횟수가 적어졌는지 등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